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언해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그리고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상호 호외세를 부과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상호 호외세란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미국도 외국산 제품에 수입세를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지난주에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도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 여력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400선을 내준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 역시 지난 2일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지만 어제 다시 아래쪽을 가리키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5일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보호무역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봐줬습니다. 다만 고율의 관세 부과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각국의 무역 보복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미국 안팎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트럼프 무역 정책이 향후 주식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 내놨습니다. 미국이 상호 호외세를 도입한다면 글로벌 교역 분쟁으로 격화될 소지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고 미국 수입 비중이 높은 자동차, 의료제품, IT, 가전, 의료까지 무역 분쟁의 범위가 확산된다면 무역 분쟁이 물가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당장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무역제재 품목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증시 상승 여건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태호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의 황태호입니다. 먼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27.1포인트 하락해 2375.06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장 초반 강보합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미국에서 보호무역 정책 확대와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강화 등으로 11일 만에 2400선을 하회했습니다. 주요 투자자별 동향으로는 개인은 3,204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은 889억 원을 덜어내고 기관 역시 2,135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장 마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23포인트 하락한 84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지수 강세 등 영향으로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이후 시총 상위 IT 업종 중심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전환 마감했습니다. 주요 투자자별 동향으로는 개인은 364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도 101억 원을 담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56억 원 덜어내며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과 은행, 은행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화학과 운수창고, 서비스업과 기계업종 등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LG전자 그리고 기아자동차를 사들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은 SK하이닉스와 LG전자, SK이노베이션을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신한지주를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를 사들였고 기관은 신라젠과 파라다이스,
엔지캠 생명과학에 두드러지게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펄어비스와 바이로메드, BH를 덜어내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에서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펄어비스, 위닉스에 대한 강한 팔자세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배럴당 1.32달러 상승하며 3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IEA가 장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를 전망했으나 지난 주말 리비아의 생산량이 하루 38만 배럴 감소했다고 보고된 결과에 따른 가격 시세 변동 차이로 풀이됩니다. 원유는 현재 배럴당 62.57달러로 0.36달러로 마감하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의 3대 지수 다우지수 중에 다우지수는 1.37% 상승한 24,874.76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상승한 7,330.7포인트로 장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1.1% 상승한 2,720.94포인트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에 상승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협상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이른바 관세 발작을 벗어나며 일제히 1% 이상 올랐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36.7포인트 상승했고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S&P 500 지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전일 대비 29.69포인트 상승한 이유로 유틸리티 업종의 상승을 주도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보복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한 오토바이 업체 할리데이비스는 2.4%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330.7포인트로 전일 대비 72.84포인트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런던 증시입니다. 런던은 어제 0.65% 상승한 7,115.9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유로존에서 프랑스는 0.6% 상승한 5,167.2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독일 증시는 12,090.8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총선에서 반유럽주의를 내건 우파연합 및 오성운동 승리에 따른 불확실성에서도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발침으로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로부터 투자자들이 조금은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9.51% 상승, 5포인트 상승한 2,383.23포인트로 장 출발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7포인트 상승한 850.77포인트에서 장 움직일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고압권에서 전일과는 변동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일 대비 0.98% 상승해 15만 5천원 상승한 15만 4,500원 선에서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는 전일 대비 2.15% 상승한 35만 6천원 선에서 장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68% 상승한 22만 3천원 선에서 움직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0.16% 상승한 61,700원에서 장 시작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역시 2.09% 상승하면서 156만 5천원 선에서 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포스코가 2.44% 상승한 35만 7천원 선에서 장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2.03% 상승한 12만 5,500원 선에서 움직임 준비하고 있고
CJ 오스핀 역시 1.04% 상승한 21만 3천원 선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도 0.52% 빨간불 켜주면서 19,250원에 장 움직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전일 대비 0.13% 상승한 37만 4천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0.64% 빨간불 켜주면서 23,750원 선에서 코스닥 시장 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SM 역시 0.79% 상승한 38,300원 선에서 장 움직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도 1.32% 상승하면서 7,700원 선에서 장 움직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 ENM도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86,200원 선에서 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역시 0.99% 상승하면서 19만 4천원 선에서 장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젠도 1.87% 상승한 35,400원 선에서 장 움직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FA입니다. SFA는 현재 전일 대비 0.56% 상승한 36,100원 선에서 장 움직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프존 유딘도 0.86% 상승한 5,870원 선에서 장 움직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종목 역시 0.72% 상승한 55,800원 선에서 장 움직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빨간불 0.55%로 켜주면서 27,400원으로 코스닥 시장 계산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메이드도 0.75% 상승한 53,500원 선에서 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컴텍도 1.9% 상승하는 빨간불 켜주면서 45,600원으로 장 움직임, 장 시작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트론도 0.54% 상승한 9,230원으로 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0.18% 하락하는 파란불 켜주면서 27,500원으로 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덕산 하이메탈은 보합권에 머물러서 현재 7,700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코스닥 코스피 양장 동시호가였습니다. 네, 2018년 3월 6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도원 앵커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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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7.1포인트 내린 2375.0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91억 원, 2134억 원 순매도한 반면에 개인은 3206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3,749계약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338계약, 2,636계약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상당수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화학과 은행, 증권이 각각 2.09%, 2.57%, 2.7% 내렸으며 섬유유복과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이 1%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의료정밀과 통신업 등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1.78% 내린 226만 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사흘 연속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1.16% 상승했습니다. 또한 장중 39만 2천 원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약세를 보였던 셀트리온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4% 올랐습니다. 이날 셀트리온은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연일 유입되면서 6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화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디에프가 25.48% 급등했고 신원과 선도전기가 각각 7.74%, 5.81%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펄프 가격 강세 전망에 제지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무림 PNP와 무림 페이퍼, 수출 포장, 아세아 제지, 신대양 제지 등이 이날 52주 신고가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210개 종목이 상승했고 63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23포인트 하락하면서 84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67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36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331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가 4.22% 떨어졌고 인터넷과 디지털 콘텐츠 등이 3% 넘게 빠졌습니다. 반면에 오락문화가 1.03%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9% 내렸고 셀트리온 제약이 2.49% 떨어졌습니다. 반면 신라젠이 2.75% 오른 가운데 메디톡스와 휴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레이스가 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폰용 화면상 투명 지문인식 모듈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인터불스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남부 경협주인 좋은 사람들이 28.53% 급등했고 JS티나와 제영솔루텍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은 261개, 하락한 종목은 924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7원 오르면서 1,08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짚어볼 전일장 특징주는 소리바다입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이달 말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에 소리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상승세는 소리바다가 스포티파이에 K-팝 음원을 공급하고 있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지난 2월 28일 재무 상황 등이 포함된 유가증권 신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7천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는 약 22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소리바다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가는 2,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어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2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10억 4,300만 원으로 11.9% 늘었고 순이익은 163억 원으로 23.7%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작년 8월 나이스핀 링크 인수로 4분기부터 연결 손익에 반영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0.43% 오르면서 현재가 11,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매출액과 이익이 동반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어제장에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5일 스튜디오 드래곤이 외형과 이익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95,000원에서 10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연구원은 화요기 등 드라마 흥행작들이 주문형 비디오 매출 증가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대상 수출을 이끌겠다며 하반기는 글로벌 사업자의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 미스터 선샤인 등 주력 작품 방향으로 실적 모멘텀이 더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시각에서도 1% 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7%가량 현재 시각 오르면서 현재가 8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특징주 진성-TEC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TEC 역시 올해 매출이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어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진성TC에 대해 글로벌 굴삭기 수요 증가와 고객사의 아웃소싱 확대로 올해 매출 고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아웃소싱 물량 증가로 매출 성장률이 굴삭기 시장 성장률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중국 신규 공장 가동 효과까지 동반되면서 매분기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현재 주가는 올해 주가 수익 비율 기준 10.5배로 저평가 국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진성TC 역시 현재 2% 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6% 오르면서 현재가 1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전일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미국발 보복 관세에 맥을 못 춘 반면 중국 증시는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39.55포인트 내린 21,042.0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한 니케이는 장중 한때 21,000선이 무너지면서 작년 10월 13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만 각권지수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보다 55.27포인트 내린 1642.9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 전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하락하면서 문 닫았던 어제 대만 증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상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3포인트 오른 3,256.9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던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내 방향 바꿔서 내리막길 걷다가 오후 거래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3월 6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는 모두 파란불 켜지면서 하락 장세 보여줬던 양장 시장인데요. 오늘 어떻게 지수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출발 구간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양장 시장 모두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출발 구간에서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0.96% 오르면서 2397.9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 탄력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 오르면서 855.4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양장 모두 빨간불 켜지면서 출발한 오늘 양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업종별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보실 텐데요.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도 상승세를 키워주는 모습입니다. 2%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마 콘덴서 종목이 3%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1,350원 상승해주면서 주가 36,500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종목 또한 오늘 낙폭 키우는 모습입니다. 3.07%의 상승폭을 기록해줬는데요. 88,80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써니전자 종목은 3.07%의 상승폭 역시 선전하는 흐름으로 오늘 주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8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업종이 현재 구간에서 2%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SK증권 우선주 종목이 8.14%, 8%대를 웃도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3,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안타증권 또한 오늘 강세입니다. 3.6% 상승해주면서 현재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오늘 시장 모습입니다. 4,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 종목이 오늘 강세입니다. 3.59%의 상승폭을 시연해준 모습인데요. 현재가 101,500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국증권 종목 또한 3%대 웃도는 강세 흐름에 몸을 맡긴 모습입니다. 28,000원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조업종이 오늘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일 제약 종목이 7%대의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면서 오늘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6,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보혜 양조 종목 오늘 강세입니다. 1.89%의 상승폭을 시연해줬는데요. 1,080원 보여주면서 현재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 운수장비 업종은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여전히 시연해주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주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종목은 3%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3.24%의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세 가지 종목만이 하락해주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기가스 업종이 0.54%로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던 한국가스공사 종목이 0.61%의 하락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종목은 0.62%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업종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0.38%의 업종지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는 보험업종입니다. 1.91%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 ING생명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재 51,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생명 종목은 0.83%, 1%대 밑도는 약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은행업종이 약보합권으로 들어선 모습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우리은행 종목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94% 내린 15,8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정밀업종이 이번 현재 구간에서 다시 내림세로 전환했습니다. 덴티움 종목이 1.06%의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KC텍 종목과 미래산업 종목이 0.76%, 0.44%의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등락률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35%의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만 2천 원 상승한 23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전 업종별 종목별 흐름에서 짚어드렸던 SK하이닉스 종목은 3.45%로 상승폭을 현재 키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2,700원 상승한 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도 현재 강세 흐름 띠면서 시장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5.28%의 상승 흐름을 지속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6,000원 상승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 1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이 1.63%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 현대차 종목인데요. 현재 주가는 15만 5,500원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종목은 0.46%의 낙폭을 시연해주면서 오늘 파란불 들어와 있는 개장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32,300원에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200원 주가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종목은 오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0.77% 상승하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6,000원 주가 상승해주면서 78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 종목은 1.18%의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대 웃도는 상승폭을 시연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은 0.79%로 상승폭 다소 줄이는 모습입니다. 12만 8천 원에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포스코 주가까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었는데요. 35만 2천 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현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두 가지 종목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1.73%로 빨간불 가장 켜주고 있었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 컴퓨터 서비스 업종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신정보통신 종목이 4.55%의 상승폭을 시연해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60원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1,3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KCS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상승폭 더 키운 모습입니다. 5.82% 상승폭을 시연해주면서 4,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텍셀 네트컴 종목도 강세입니다. 3%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900원 주가 상승하면서 28,2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를 넘나들면서 현재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종목이 7%대 웃도는 강세 흐름 시연해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0원 상승해주면서 현재가 8,9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편 두 가지 업종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모습입니다. 기타 제조업종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0.7% 업종지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우성 IB 종목이 8%대 웃도는 약세 흐름 시연해주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 보실 텐데요. CJ ENM 종목이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1.39%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300원 상승해주면서 87,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모두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은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홀로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0.29%의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800원으로 빠지면서 61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엔 종목은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1.63%의 상승폭을 시연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700원 상승해주면서 10만 5,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51%의 상승폭을 시연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00원 상승해주면서 3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셨는데요. 이어서는 현재 시각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419억 원, 외국인은 106억 원가량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관이 548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60억 원가량 매도세 시연하고 있고 외국인은 51억 원, 기관은 138억 원 각각 매수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개인은 673계약가량 담아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148계약, 기관은 424계약가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시각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오늘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리포트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로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한 리포트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는 KB증권이 제시해준 PCL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다중면역진단 플랫폼 기술의 아우토반 기대라는 긍정적 내용의 전망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와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PCL은 다중 면역 진단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수혈 전 혈액선별 스크리닝과 신속 진단 제품,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PCL은 SG의 항원 또는 항체를 3D 방식으로 고정시킨 뒤 그 위에 혈액 속에 항원이나 항체를 뿌려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SG캡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최대 64개 질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다중 면역 진단 플랫폼 기술로 향후 큰 폭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시장의 빠른 고령화와 감염성 질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의료비 사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스크리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외 진단 시장은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업 정보와 글로벌 시장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PCL은 2018년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KB증권은 PCL 종목에 대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진단을 해줬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5종의 암을 60분 이내에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중 암 진단 키트의 유럽 CE 인증 결과가 대기 중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수혈 전 고위험 바이러스에 대해 진단하는 혈액선별 다중 진단 시스템인 하이 시리즈의 성장성 및 대한적십자향 혈액선별 명역 검사 시스템 구매 입찰 참여 중인 점, 그리고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2018년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3차원 다중 면역 진단 기술이 향후 다양한 진단 제품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현재 PCL은 다중 면역 진단 기술의 우수성과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시장 대비 크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즉, 모멘텀과 성장성 기대감으로는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중 면역 검사 시스템 등 신제품에서 실질적인 매출 발생 여부가 주요 점검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다중 면역 진단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과 성장성 등으로 긍정적인 전망 보여주고 있는 PCL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용 확인해 본 PCL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L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빨간불 켰었지만 이내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각 0.55% 하락하면서 1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PCL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종목 리포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금호산업 종목에 관한 내용인데요. 출발이 좋은 2018년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2일 오후 산업은행은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재매각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기존 입찰자였던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재매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이슈로 수차례 불거진 금호산업의 금호타이어 인수 가능성 혹은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 매수권 포기로 인해 인수 리스크가 감소하긴 했지만 재매각 시 입찰의 방향성을 속단하기 이르다 보니 금호산업의 주가는 지배구조 이슈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꾸준히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의 강력한 재매각 기조에 따라서 드디어 금호산업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산업 종목 2년 연속으로 매출보다 큰 규모의 신규 수주 달성했습니다. 수주 잔고를 꾸준히 채워온 모습입니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의 수주 공백에 따라 2017년 매출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아주 긍정적인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4분기 실적을 통해 비로소 확보했던 잔고가 매출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SK증권은 금호산업이 2018년 3년 만에 외형 성장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SK증권은 금호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해줬고 목표 주가는 14,000원 유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 33.5%에 대한 가치가 3,200억 수준으로 금호산업의 시가총액 3,500억과 맞먹으며 금호산업의 영업가치만 4,900억 이상임을 감안해 봤을 때 현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긴 하지만 내재 가치를 반영하기 이전에 멀티플의 정상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리포트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금호산업 종목 관련 리포트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금호산업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4% 넘게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현재 3.94% 오른 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금호산업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전해드릴 리포트는 미래에셋대우가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메디포스트 종목에 관한 내용인데요.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나는 줄기세포 개발업체라는 긍정적인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세한 소개 내용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는 제대열 은행 사업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전문 업체입니다. 매출액은 2017년 3분기 기준 제대열은행이 47.4%, 줄기세포 치료제가 20.6%, 건강기능식품이 16.7%, 화장품을 포함한 기타가 15.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동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을 개발해서 2012년 국내에 출시했고요. 또 미수가 기관지 폐의 형성증 예방 및 치료제인 유모스템과 알츠하이머 치료제 뉴로스템에 대한 임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셀트리의 제대열 은행은 시장 점유율 4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메디포스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먼저 두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카티스템의 국내 시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티스템은 발매 첫 해인 2012년에는 228건, 2013년에는 658건을 기록해서 2016년 1770건, 2017년에는 2428건의 시술을 달성했습니다. 2017년 4분기에만 7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전분기 대비 20.6% 증가했고요. 특히 2017년 3분기부터 직접 마케팅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업 정보와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연골 재생 가능성 또한 메디포스트의 투자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관절염 치료제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연골 재생 여부입니다. 12년에 출시된 카티스템은 최근 5년 추적 관찰에 대한 데이터가 취합이 됐고 메디포스트는 이에 대한 논문을 준비해 3분기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 연골 재생이 입증된다면 경쟁사 대비 확연히 유리한 입지 선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리포트 통해서 메디포스트 종목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내놨습니다. 2017년 매출액은 422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제대열은행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졌고 카티스템의 시술 건수 증가와 직접 마케팅 전환에 따른 ASP 상승 효과로 줄기세포 치료제 부문에서 높은 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과 화장품 부문 모두 기대에 부합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역시 양호한 매출액 증가율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또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양호한 실적과 함께 2분기 중 카티스템의 미국 임상 완료와 일본에서의 임상 IND 신청 그리고 3분기 연골 재생이 확인 가능한 논문 발표 등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메디포스트 종목의 주가 흐름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내용 확인해본 메디포스트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역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09%가량 오르면서 107,500원에 매물대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메디포스트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리포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가 내놓은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매수 후 보유만이 정답이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최근 좋은 성장 흐름 보여주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2018년 1분기 연결 매출액은 910억 원, 영업이익은 168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엽기적 효과에도 견조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화유기와 라이브를 포함한 드라마 흥행작들이 국내 VOD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글로벌 OTT향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모멘텀은 상반기 대비 더욱 강하다고 하는데요. 엽기적 효과와 중국향 수출 재개, 글로벌 사업자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 주력 작품의 방영 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 영업이익은 235% 증가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중국은 결국 뚫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월에서 2월 시그널을 포함한 두 건의 포맷 수출에 이어 드라마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국 연예인들의 몸값 상승으로 중국 드라마의 제작비는 수백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흥행력이 입증된 국내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력 드라마의 경우 최소 80억 원 이상의 판매 가격 형성이 예상되고요. 연간 400억 원 내외의 기초 체력이 급등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올해 1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포트에서는 중국 수출 재개를 해외 모멘텀의 하나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들은 아시아를 향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향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시아 최대 스튜디오인 드래곤 스튜디오의 수주액은 향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급증할 전망인데요. 연간 3, 4편의 외주 드라마 제작만 가정해도 200억에 가까운 이익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는 드래곤 스튜디오 종목의 목표 주가를 10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을 감안해 2019년 실적 추정을 상향 조정한 결과인데요. 30%에 가까운 외형 성장, 그리고 2배 이상 증가하는 영업이익, 중국 수출 재개 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근거로 최선호주 관점 유지해준다고 밝혀줬습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드래곤 스튜디오가 가진 성장 가능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실적 추정에 근거하는 만큼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 눈에 띄는 성장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에 관련된 리포트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고 지난 2거래일 동안은 조금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5% 오르면서 8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에 관련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장시장에서 빨간불 켜주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개장 특징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투어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하나투어에 대해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는 현재 3.4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10만 1,000원에서 현재는 3,500원 상승한 10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 하나투어에 기대할 부분은 면세점 적자 축소와 일본 자회사의 실적 개선 등이라면서 우선 공항면세점은 제2터널 면세점 개장 이후 합산 매출이 일평균 2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터미널에 20만 달러 수준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합산 임차료 증가보다 매출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아울러 시내 면세점은 지난해 5월부터 적자가 줄기 시작했으며 오는 4월부터는 전략 변화로 적자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대신증권은 LG전자와 관련해 올해 가전과 TV 매출이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예상치를 웃돌 전망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 바로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전일 기준가 10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원은 가전과 TV사업본부에서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제품 믹스 효과가 매출 상향으로 연결된 전망이라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가치와 신규 제품의 매출 확대로 경쟁사보다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센입니다. 코센이 거래처 다변화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센은 지금 5.88%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가 1,360원에서 80원 상승한 1,4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센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6% 증가한 573억 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10억 원, 당기순이익은 43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코센 측 관계자는 거래처 다변화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원가를 절감한 점도 수익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조선업과 해양 플랜트 수주도 지난해 말부터 증가하면서 스테인리스 강관의 대표 기업인 코센의 성장세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영업무역에 대해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4만 1,000원으로 내렸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무역은 현재 2.9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26,900원에서 현재는 800원 상승한 27,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송하연 연구원은 영업무역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4,526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8.3% 증가한 208억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러 기준 주문은 3% 성장했지만 환율 문제로 원화 기준 실적은 소폭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연간 기준 매출액은 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밖에서 현재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등락률 상위 종목 순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한솔로지텍스가 28.75% 상승하는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가 2,62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일제약입니다. 삼일제약 역시 12.67%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현재는 전일 대비 1,900원 상승한 16,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은 11.29%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SG 충방이 27.02%라는 강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85원 하락한 3,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러스 제치로입니다. 트러스 제치로 16.29%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570원 하락한 2,9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화 IMC입니다. 세화 IMC 14.63%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 현재는 전일 대비 570원 하락한 3,3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G세계물산입니다. SG세계물산은 현재 전일 대비 9.2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91원 하락한 8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오리엔탈 전공이 29.6%라는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330원 상승한 1,44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스입니다. 트레이스 전일과 마찬가지로 22.94%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60원 상승한 2,4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웨이입니다. 제2웨이는 17.88%라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전일 대비 345원 상승한 22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남자기입니다. 행남자기 오늘 17.32%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31원 상승한 2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썬코어가 86.84%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181원 하락한 179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백금 TNA가 29.91%로 높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455원 하락한 3,4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 오늘 25.4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610원 하락한 1,7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원컴포텍입니다. 이원컴포텍은 현재 전일 대비 23.79%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465원 하락한 1,4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이 진행됩니다. 네, 오늘도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금리와 증시 변동성에 관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증시는 변동성 구간을 쉽게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포트에서는 할인율과 성장률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자면 우선 할인율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증시가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떨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21일 FOMC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또 오는 9일 지난달 증시 급락을 이끌었던 실질 임금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망치가 전년 대비 2.8% 올라서 전월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 또 지난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중 고용과 물가 지표가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 개선과 임금의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할인율에 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이로 인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문에 기존과 같은 극심한 불안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계 심리 유지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현재 리포트에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수의 발표 전후로 금리와 관련된 불안감이 다시 한번 확대될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리 급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시중 금리의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벤트를 앞두고도 금리의 상승 흐름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에 대한 금리발 하방 압력이 기존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리포트에서는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금리가 극심한 불안보다는 경계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시장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흐름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장 구간 지수 흐름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주면서 장 시작한 양장시장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까지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1.28%, 1%대 웃도는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54% 상승을 해줬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지수는 2405.6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0선 돌파한 모습으로 오늘 오전 구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또한 850선 윗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7%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6.49% 전일 대비 포인트 상승하면서 현재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는 851.5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도 폭이 더 확대가 됐는데요. 개인이 719억 원가량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 폭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29억 원가량 매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787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43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115억 원, 기관은 282억 원 각각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수급 흐름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현재 구간 이렇게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양장시장 모습입니다. 끝까지 주가 흐름 추적하셔서 오늘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